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지난달 1,900건을 넘어서며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수유역 사이 떡전교 사거리 북쪽에 900가구 규모 35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중학교 앞 수유동 주택가는 230가구 규모 20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 비중이 높아 안전진단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 말하기는 참 쉬운데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보나 재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00보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은 하루에 500걸음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 와, 10,000보가 좀 큰 숫자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갈 때만큼은 내가 있는 층이 아니나 위에 층, 아래 층을 이용하고 또 집에 퇴근할 때는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서 걸어간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먹기는 조금 어려운 일, 하루에 10,000보는 아니더라도 한 5,000보 정도 걸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여러분 건강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는 동안 여러분의 부동산 건강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에 날씨가 워낙에 포근했어서 조금 쌀쌀해진 오는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고민 때문에 마음 더 차가워지지 않으시도록 그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랜드스타에셋의 신지훈 이사 그리고 김명관 이사 함께 하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문의 주고 계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역시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연락 주셨는지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영등포 쪽에 네. 재래시장 근처에 제가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얘를 2019년도쯤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제가 갖고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영등포 재래시장 인근의 다세대 주택, 그럼 이거는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네,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2019년에 매수를 하신 건데 저희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정확하게 주소는 기억은 안 나는데 94- 125번지인가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등포 94-120번지 인근의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이사님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 94-125번지 맞으신가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어디 같은데. 자, 잠깐만 제가 한번 여기로 볼게요. 지적 편집도로. 네.
여기 있네요. 94-125번지가. 네. 요 건물 맞으실까요? 이렇게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적 편집 들어보니까. 네네네. 제가 한번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재래시장 인근에 있고 네. 여기가 재래시장이죠. 예. 영등포 시장 바로 나와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이고 우리 지금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은행 바로 뒤에 뭐 한림 성심병원이 인근에 있는 곳 네네네. 맞을까요? 예. 언제 이거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네. 4년 전에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매수할 때 아마 제가 2억 6천, 7천, 6천 정도 준 것 같아요. 2억 6천. 네네. 그러면 이때 4년 전이면 네. 일단은 투자금 자체가 막 굉장히 작았을 텐데 맞나요? 네네.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그때 한 투자 금액은 뭐 5천 이내였던 것 같아요. 5천 이내. 네네. 자 여기 지금 보유해 하셔야 되는지 전망이 궁금하신가요? 예, 맞아요. 자 일단은요 빌라 때문에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은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 편집도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 화면을 띄워놨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곳 바로 앞에 영등포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1-13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나가지고 다 나갔죠. 이주했어요. 네네. 알고 계실까요? 네,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11, 12, 13, 14구역이 지금 현재 차례대로 하다가 13구역이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 우리 지금 건물 바로 위쪽으로 보면 여기 아크로타워 스퀘어도 있죠. 네네. 포레나 영등포 센트럴도 있고. 네. 자, 이 지역이 아크로타워 스퀘어 자체도 원래 영등포 시장이었어요. 시장의 일부. 네네. 둘이 원래 같이 진행하려다가 위에 쪽 아크로타워 스퀘어 쪽에 먼저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지금 현재 영등포 시장역 일대, 영등포역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봤을 때는 거의 대장급 아파트예요. 네. 왜냐? 이 바로 건너편이 여의도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지금 1-13구역이 재정비하고 있는 곳 바로 앞에 여기에 가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층짜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동이나. 지금 우리가 항상 어떤 재개발 현장을 한다거나 뭔가 투자하는 지역의 주변에 큰 재정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가로정비라던가 소규모 지역들 인근 지역으로 투자를 해놔야 이 지역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은 압박을 받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노후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바로 앞쪽으로 그런 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이곳이 주변의 대부분이 다 아파트가 됐거나 상업지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건너편은 거의 대부분 중공업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이쪽 건너편 쪽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주거시설로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이 물건지 인근으로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이곳도 사실상 이런 거죠. 공업사죠. 공업단지가 한 50%, 그 다음에 뭐 주택 뭐 한 30%,
그다음에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가나 일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한 20%. 이렇게 해서 사실상 주거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데 공업사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상가시설 자체가 70%가 넘게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지어놓은 1, 2층 단층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위치상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시청자분 물건지가. 네. 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기 있는데 바로 여의교를 넘어가면 여의도 지금 금융가가 있고요. 네. 바로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이 정도 거리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으면 영등포역이 있죠. 예. 영등포역은 지금 현재 주변 지역이 지금 역세권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주변에 지금 뭐 롯데라던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IT 예. 센터도 이쪽으로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미 수요를 고소득자가 있는 수요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당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영등포 구청 쪽에 있는 이쪽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많은 뭐 모아타운 뭐죠? 신속 기획,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하면서 많은 이주 수요가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 업무 시설과 가까운 쪽으로 많이 옮기게 돼요.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도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곳이고 수요가 굉장히 빨리 그 전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마 4년 동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네. 뭐 떨어지거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떨어진다, 전세값이 떨어진다, 월세가 많이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4년 동안 공실에 대한 걱정이 있었나요? 뭐 4년 동안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쪽에서 일단 임대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죠.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그래도 수요는 받쳐주는 지역이라서 네. 어쨌거나 문의가 온다라는 거는 손님은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트라이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가격적인 면. 하지만 네. 수요는 있다. 다른 일부 지역은 아예 그런 조차에 연락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세요? 예예.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래도 뭐 일자리가 많은 데죠. 그렇죠.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도심 중에 하나가 영등포예요. 네. 3도심 중에 하나가. 근데 3도심을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3대 업무지구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만큼 인구 수요가 일단은 일자리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일단 집중돼 있죠. 네. 가격이 일단 저렴하게 매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3도심 중에서 이렇게 저렴한 물건은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보기가 네. 힘들거든요. 아무리 4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는 거는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조금 약간 하락기를 겪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가 상승이 받쳐주고 있는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영등포는 반드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역이요. 지금 네모 반듯하게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요만한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한 200~300세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라던가 뭐 이렇게 네모나게 잘 잘려져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자, 이걸 모아놓으면 각각에 대해서도 소규모 정비 사업,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모아 주택이라던가 가로 정비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으면 바로 모아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보유하세요. 아,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부동산으로는 절대 실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왜 보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지역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의견 믿으시고 좀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예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그 지인이 네. 그 회원 일동에 투자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이쪽에 혹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지인의 이야기인데 우선 들으신 이야기가 이 회원 일동을 말씀 주셨는데 아직 임장 활동을 가보시긴 전인가요? 예, 금액만 얘기 들어가지고요. 아, 그럼 정확한 주소나 이런 건 없이 우선은 그 지역의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맞습니다. 대로 네. 회원 일동으로 가서 투자해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한번 금액대와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인의 소개를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도 괜찮은 동네는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신지는 잘 모르세요? 그냥 금액이랑 그런 건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대 매물이나요? 분양가는 5억 1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보존금은 3억. 그럼 지금 실투자금은 한 2억 1천 정도 되네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럼 이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추천받았던 이 부동산이라는 곳이 혹시 어떤 땅인지는 뭐 대충이라도 들은 거 있으세요? 왜냐면 네. 지금 보시면 이게 회원동이거든요, 전체가. 네, 네. 회원동을 딱 잘라 보면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은 상업지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종 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보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종 준주거 상업지예요. 네. 여기도 이종이고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걸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명동역 뒤쪽으로 있는 이종 지역에는 사실상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투자하는 물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쪽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회원도 일동에서 만약에 보셨으니까 회원역에 가까운 이종 주거 지역에 있는 매물을 제가 볼 때는 추천을 해두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게요. 혹시 그 추천해 주신 분께서 혹시 네. 이렇게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네. 뭐가 된다더라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더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라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얘기는 없었고요. 여기가 뭐 이제 그 뭐더라 고도 제한이 뭐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풀어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맞아요. 고도 제한은 현재 걸려 있어요. 현재 이게 20년 동안 걸려 있는 이 남산이에요. 남산 고도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중구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용역을 여기다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표가 8월에 결과가 나와서 아마 11월 정도에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네. 지금 중구청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다 상급 기관에서 이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네. 그게 여태까지 다 무산이 됐다가 너무 네. 안 됐으니까 중구청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 이건 맞아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이쪽 이종 지역에 있는 것들이 층수가 완화돼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뭐 남산 주변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고도 제한 있으니까 낮은 것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고도 제한 때문에 다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예. 근데 고도 제한이 걸리기 이전에 10층짜리 회원 시민 아파트라든가 삼풍 맨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40년 전에 10층까지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막 토대로 봤을 때에는 고도 제한이 만약에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0층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네. 나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대문 시장이 바로 앞에 있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명동이 있죠. 네. 근데 남대문 시장과 명동을 위를 지나가게 되면 어떤 곳들이 있어요? 종로, 네. 종로 을지로가 있죠. 네. 자, 종로 을지로는 뭐예요? 업무타운이에요. 업무타운. 네. 지금 그 종로와 이 일대에 있는 종사자 수만 대략 90만에서 100만 추산하거든요.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갈까요? 여기는 업무타운이고 상업지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없어요. 시청자분 명동에 혹시 가보셨나요? 예, 예. 명동에 집이 있나요? 사람이 거주하는 아니요, 원룸, 없어요. 투룸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종로 가보셨어요? 네. 종로 동대문에 가시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호텔 제외하고?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자, 그만큼 그 땅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쓰임새가 달라지는 게 맞잖아요. 네. 자, 우리 땅은 지금 이종 땅이에요. 그쵸? 네. 이종 땅에 가시면 여기는 아직 못 가보셨나요, 그러면? 예, 예. 가보진 제 지방 살고 있어가지고 가보지 그러세요? 못했어요. 네, 네. 반드시 추천을 받으셨더라도 전화 주신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한 번쯤은 꼭 보세요. 나쁜 지역이 아니라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그래요? 지역인데 그래도 꼭 제가 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우리 지역도 있고 뭐 명동도 있고 필동 예장동도 있고 여기 약수역 뒤에 있는 다산동도 있거든요. 네. 이 지역들을 지금 다 풀어주려고 계획을 중구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지금 예장동 같은 경우, 중구 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3 이상이 여기는 지금 인쇄 특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인쇄소예요. 그러니까 네. 재개발을 만약에 진행하고 남산 그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더라도 일부 지역만 풀어주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던가 재개발을 한다던가.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동역 뒤쪽으로도 없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몇 개 안 돼요. 구역이. 그중에서 회원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서울역이 있죠. 네. 그렇죠? 서울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럼 서울 북부권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개발도 바로 아래에 있죠. 네. 우리 지금 회원동에서 이렇게 살짝만 남산 공원만 조그마한 남산 공원 언덕만 넘으면 바로 용산이에요. 바로 용산. 그러면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한 것들을 용산도 받고 우리 지금 회원동도 받고 여러 곳이 다 받겠죠. 남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네, 네. 그렇죠? 근데 회원동은 바로 옆에 아래에 후암동 있죠. 서울역 있죠. 그다음에 위에 엄청난 업무시설 단지들이 있죠. 업무타운들이 있죠. 여기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가격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회원역 바로 앞에 이렇게 화면 보고 계시면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지금 바로 옆에도 여기도 상업지예요. 이곳도. 근데 여기에는 지금 SK 리더스뷰라고 하는 큰 30층이 넘는 오피스텔이 한 동이 있고 우리은행 본사도 있고요. 바로 아래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라고 하는 주상복합도 2동이나 올라가 있어요.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네. 같은 지역. 그런데 얘네가 먼저 진행해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도 준주거였고 여기도 지금 현재 준주거인데 여기는 준주거를 상업지로 종상향을 시켜서 32층짜리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남산 고도 제한이 걸리면 제가 아까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그랬죠? 4층이요. 4층이죠. 네. 얘도 고도 제한을 받는 범위 안에 있는 곳인데 얘는 왜 32층이 됐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이종이 있고 지금 이 지역도 가서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상업지, 그러니까 준주거가 만약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400%에서 얘는 종상향을 안 하더라도 8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2배나 넘는 용적률을 더 많이 주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굉장히 좋겠죠. 예.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조합들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사업지에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낫겠죠. 네네. 이곳도 물론 같이 들어가서 뭐 종상향을 해가지고 500%를 받고 200%나 더 받는 500%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400%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직접 가서. 그래서 어떤 지역이 좀 더 나을지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인분이 추천하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나은 입지를 갖고 있는 물건을 비교하시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추천받은 지역들은 한 번씩 임장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지역 추천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오늘 들으신 걸 토대로 한번 가보셔서 한번 직접 임장도 해보시고 물건을 한번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신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면 꼭 연락 다시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인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그래도 좋은 지역을 잘 추천해 주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말씀 주신 지역도 들러보고 그 근처 서울역까지 한번 쭉 인장 다니시면서 한번 물건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고민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신지훈 이사 그리고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역세권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문가의 좀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신다면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만나볼 예정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 방식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주택 살 때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게 역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명관 이사와 함께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사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과연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서울시의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가 21년 12월 14일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27년도까지 100개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21년도부터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는 모아타운을 1차, 2차 두 개의 구역을 한 65군데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23년도부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7년도까지 100곳 선정하려고 한다면 진짜 앞으로 1년 동안 한 20군데 정도의 지역을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이 100개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가치가 있는 지역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바로 이 왕십리 지역입니다. 왕십리 지역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이 왕십리 지역은 현재 4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2호선도 있고요. 그리고 분당선, 5호선, 경의중앙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이 4개의 지하철로 인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2호선 이용했을 경우에는 종로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되면 85만 명이 이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5호선을 타고 여의도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 90만 명 정도의 일자리. 너무 많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역이 바로 이 왕십리역이고요. 뭐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광화문 지역과 뭐 광남 지역, 여의도와의 접근성인데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이 도심과 접근성 이외에도 왕십리역에는 이제 GTX 신호선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역이 저는 바로 이 왕십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좀 쉽게 볼 수가 있으실 건데 서울에는 이제 3도심 지역이 이제 광화문 지역이 있는데 광화문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여의도에는 이제 국제 금융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강남 지역은 뭐 우리 대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추가적으로 이 3대 직장 이외에 서울에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잡혀 있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업무지구가 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용산 지역에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용산 지역에 앞으로 한강변에 들어올 국제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동 코엑스 옆에 보시면 예전에 한전 부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 서울에서는 아마 가장 큰 업무지구가 5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5개 지역을 왕십리역에서 5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광화문까지 갔다가요. 그리고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광화문과 여의도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선을 탔을 경우에는 강남까지는 뭐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의중앙선을 타면요. 이 한강변으로 가다가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바로 용산역까지 갔을 경우에는 하루 미래에 들어오는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면서 또 GTX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삼성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도심과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 바로 왕십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왕십리역이 가장 1순위로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추가적인 보도자료 나온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첫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첫 번째 선정한 지역이 바로 이 성동구 왕십리 주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동구 왕십리 주변에 가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성동구 왕십리 주변에 있는 이제 구역 대상지가 여기 선정이 됐고요.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과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도를 크게 보시면 바로 이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왕십리역에서는 지금 초역세권 지역인 지역인데요. 현재 왕십리 지역에는 이 대상지 이외에도 기존의 역세권 사업이 2군데가 더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아래 보시면 4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3구역, 4구역과 지금 현재 선정된 지역 둘 다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구역 안에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구역이 많이 역세권 개발이 되는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에서 20년 만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왕십리 역사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20년 만에 완화를 하면서 아파트 높이 기준까지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게 바로 작년 22년도 5월 달에 나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5월 달에 이런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줬다는 얘기는 보다 앞으로 좀 더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가겠다는 이제 서울시의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냐면 그 지역에 육성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아마 왕십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GTX 노선이 들어옴으로써의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구 단위 구역 내에서 역세권 부지가 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된 20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 규제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역세권 부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3월 달에 나온 보도 자료 이후에 6월 달에 또 다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6월 달에 보도 자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어느 정도의 높이로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고밀도 개발을 이용한 700%의 용적률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역세권 이제 개발 지역도 일반적으로는 250m였는데 이 350m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도 있으면서 35층의 규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폭도 넓어지고 높이 제한도 없애줬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들어오는 지역의 개발에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왕십리 지역에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인데요. 왕십리 지역에 보시면 이번에 작년 3월 달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 준주거 지역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0%의 용적률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층수 제한도 폐지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왕십리역처럼 개발이 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어디가 있냐면 이 청량역입니다. 현재 청량역에 가시면요.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높은 건물이 이제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4개의 높이가 65층입니다. 자, 청량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제 저층 주거 지역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준주거 상업 지역에 65층이 들어왔는데 바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L65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L65 이외에도 주변에 보시면 해링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5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10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산 왕십역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청량역 이상으로 좀 화려하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동구청장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왕십역 일대를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냐면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작년 5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왕십역을 지금 현재 초고층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발표 계획은 2040 이제 도시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이제 얘기고요. 현재 이 임기 시간에 맞춰 가지고 왕십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을 하면서 차세대 앞으로 이제 업무지구에 큰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왕십리역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현재 왕십리역 앞에 가시면 경찰서라든지 구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왕십역 앞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공서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없는데 이제 왕십역에는 있는 이런 관공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비즈타운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4개의 동으로 지금 들어올 건데요. 여기의 높이가 지금 무려 한 50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왕십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복합 민자 역사가 이제 들어올 계획에 있고요. 현재 GTX 신호선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왕십역 광장을 중심으로 이런 글로벌 업무지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삼성동의 코엑스 같이 엄청나게 화려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배후 주거 지역들 역시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행정타운도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왕십역 주변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구청부지 있잖아요. 이런 경찰서랑 구청부지를 왕십역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 아트홀이라는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구청이랑 구의회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또 다른 행정타운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왕십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와 행정타운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배후 주거 지역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이 바로 왕십역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역세권 4구역 지역에 이제 행정타운이 들어오고요. 왕십역에서 북쪽편으로 이제 경찰서와 구청부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입니다. 왕십역 주변으로 이렇게 화려해지면서 이제 현재는 저층 주거 지역만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타운에 들어오는 직장인의 수요자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배후 주거 지역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역세권 개발 이외에도 현재 행당 8구역은 신통으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낸 상태이고요. 하왕 9구역도 재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행당 7구역이 지금 현재 한창 푸르지오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십역을 주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업무지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배후 주거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왕십역에는 아직까지 350m 이내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왕십리역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의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십역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현재 푸르지오 썸밋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푸르지오 썸밋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층 35층으로 7개 동이 들어오고요. 한 10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현재 조합원 입주권이 20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푸르지오 말고도 그 아래 보시면 우리 리버뷰 자이가 있잖아요. 예전에 행당 6구역이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차 정도 된 신축인데 여기는 최고층 39층에 호가도 비슷하게 한 19억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제 서울숲 더샵 같은 주상 복합이 이제 왕십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는 42층입니다. 42층, 용적률 700%보다 더 많이 받은 42층이고요. 여기도 현재 호가는 한 20억 정도. 왕십역 주변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 고밀도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현재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왕십역 아래쪽으로 보시잖아요. 왕십역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제 성수동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 이제 성동구 지역이잖아요. 뭐 신흥 부촌으로 최고의 주상복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강변으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마제라든지 서울숲 포레스트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되면서 그 위쪽으로 있는 왕십리 지역까지도 이 가격에 영향이 충분히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십역을 보시면요. 왕십역을 보시면 크게 성동구에서 가장 중심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왕십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동구의 지금 위치입니다. 성동구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왕십리 광역 중심의 왕십리역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요. 한강변에 따라 가지고 성수동 지역이 있는데 성수동 지역의 일부는 이제 서울숲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 계획, 재개발에 많이 나와 있는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주거지역, 한강변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금호동 옥수동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답동의 물재생센터가 서울숲의 이제 2배 규모로 또 다른 녹지대가 들어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성수동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무지구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녹지대도 들어오면서 한강변에 대한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성동구 지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아래로는 이제 압구정동이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도 상당히 가능한 지역이 바로 성동구 왕십리의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이면서 왕십리 지역의 교통의 호재로 인한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왕십리 지역도 이제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가능성이 높지만 왕십리 지역 이외에도 뭐 서울역도 있고요. 그리고 청량역도 있고 그리고 용산역도 있고 영등포역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GTX가 들어오는 지하철역인데요. 이렇게 GTX가 들어오는 지하철역 위주로 저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어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오늘보다 더 알찬 내용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 왕십리 지역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시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과 주말에도 또 무료 세미나 진행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짧게 하나만 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302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에 재개발지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신준희 이사님 간략하게 좀 도움 주실까요? 네, 투자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노량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뉴타운이라던가 굉장히 그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외에 그 반면에도 사실상 노량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번에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들 일부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뉴타운처럼 심하게 진행돼 가지고 굉장히 그쪽 지역을 노량진 일대에서는 사실상 뉴타운 빼고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1억 원대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임장을 나가셔가지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임장 나가셔가지고 그런 물건을 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노량진 쪽에 가보시고 여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 좀 구체화된다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역세권 개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왕십리 지역을 강의로 좀 소개를 해드렸더니 노량진 지역은 어떨까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거든요. 투자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여유자금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저기가 더 좋은 건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명관 이사, 신지훈 이사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도 충분하게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 역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